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는 꺾이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보여주었던 낙폭 대비 하락분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확신을 가지는 투자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예, 오늘 또한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이제 춥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따스함이 암호화폐 시장을 감싸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이 센티멘트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익 실현 트랜잭션 규모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센티멘트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익 실현 온체인 트랜잭션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센티멘트 측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차익 실현, 즉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트랜잭션 규모가 이제 손실 트랜잭션, 쉽게 말해서 물렸다는 거죠. 이 손실 트랜잭션에 비해 약 3배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충분히 수익을 보았으며 단기 방향성적인 측면 하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된 것인데요. 어제의 하락에 관한 분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이죠. 코인데스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S&P 500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하락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S&P 500 따라 단기 하락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 하락하며 45,000달러 선을 반납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S&P 500 지수는 1분기 약 5.5%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비트코인은 그 뒤를 이어 단기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3월 31일 기준 S&P 500과의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대조한 상관관계 지수는 0.9를 기록하며 높은 동조와 수준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동조와 커플링을 이야기하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반대의 움직임, 즉 디커플링을 의미하게 됩니다.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는 주기적으로 동조화 현상을 나타낸다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이에 관한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황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이며 파란색 그래프가 S&P 500 지수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제 움직임이 크게 비슷하다고는 볼 수 없다가 최근 들어서 커플링이 되려는 듯한 모습을 다시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대비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의 회복을 하였지만 S&P 500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고 있는데 이 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작년 대거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커플링이 되는 빈도수가 높은 편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되며 대규모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각 제 갈 길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미디어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장의 시작 신호를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채굴자 매도 물량 증가, 강세장 시작의 신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크립토 선문의 경우는 최근 대다수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강세장 시작의 신호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비트코인 채굴자 포지션 지수 MPI가 상승하며 2를 돌파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채굴로 얻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채굴자들은 약세장에 보유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 그들은 강세장 초입부터 분할 매도를 선호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채굴자들이 1년 이상 매집한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대체로 강세장 전 저점 부근이었다. 최근 MPI 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2를 돌파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위의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의미하며 아래 그래프는 비트코인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팔고 있는지 축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베어마켓, 즉 약세장 당시에는 채굴자들이 매도보다는 축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때는 채굴자들이 대차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은 채굴자들이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매도를 하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시장 향방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이와 더불어서 작년 10월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정확히 맞춰 화제가 되었던 플랜 B에게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플랜 B가 하나의 트위터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스톡 플로우 모델이 아직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약 55%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아직 상승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단기 방향성과 관련하여서 기술적 분석들의 공통된 의견은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5만 달러는 손쉽게 넘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제 보통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주말간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편이죠. 한번 이번 주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내년이죠. 2023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정해진 가운데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과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홈택스를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 홈택스의 코인 조회 기능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코인 조회 기능 도입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FN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기능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서 기타 조회 그리고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에 들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취급하는 1,002개의 코인이 일평균 가격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과세가 이루어지면은 신고자는 이를 이용해 보유한 자산과 거래 차익, 상속 및 증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세금 부과는 가상자산의 일평균 가격을 산정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확실히 과세에 대해서 하나둘씩 준비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운 정부의 경우는 코인 과세와 관련해서 1년 더 추가 유예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후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2024년으로 미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이겠지만 이게 미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시장의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홈택스에서 코인 조회를 보는 날이 왔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얼마 전 은행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허용하라, 허용해달라라는 요청에 인수인의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들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몇몇의 인물들이, 더 나아가 몇몇 국가들이 절대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금융의 혁명이자 핀테크의 변혁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며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와 관련하여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XRP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암호화폐 대상승장 당시 XRP가 보여주었던 상승률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50원밖에 하지 않았던 XRP의 가격이 무려 4,75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또한 리플사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미래 금융 시스템과 이에 대한 리플사의 비전은 더욱이 XRP의 홀더들을 증가시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2018년부터 시작된 하락으로부터 XRP 투자자 분들에게는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들 상승하는 2021년 작년 불장 당시에도 우리 애증의 코인이죠. 이 XRP의 경우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300원대에 머물던 XRP가 한때 2,000원을 넘기기도 했으니 몇 배가 올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2017년 당시의 상승을 기대했던 이들은 아마도 10달러는 충분히 넘기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아주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SEC의 목적은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길어봐야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장기화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리플사는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해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빵형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알 수는 있겠죠. 되도 않게 합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이 XRP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빨리 합의에 이르러서 어떻게든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은 원망스러운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리플사의 경우는 작년이죠.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디앱도 나온 상태이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해외 송금에 있습니다. 리플사 또한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중인데 리플은 XRP를 통해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XRP를 송금해 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이죠. 이것은 국내 한정이 아닌 국제 송금에서 또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한데요. 이런 것은 머니그램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의 소송 전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인 ODL을 통한 국제 송금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에 이 소송이 제기가 되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의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금융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리플의 솔루션에 달러 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이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 간 송금을 할 때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리플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ODL을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애증과 계륵이 모두 섞인 코인 이 XRP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가격에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의 소송에 대해서 리플 임원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SEC가 XRP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어야 한다. 물론 미국 내 규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명확성도 필요하다.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리플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걸쳐 리플의 ODL 서비스 규모는 2021년 3분기 이후 무려 25배 이상 증가를 했으며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확신을 하였는데요. 리플사의 사업 확장에 대하여서는 많은 정보를 통해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 중에도 확장되어가는 속도는 참 대단하다고 보이고 있죠. 얼마 전에는 중동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이 카타르 국립은행 또한 리플렛 솔루션을 출시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가격이 전 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요.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할 수가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겠죠. 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듯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코인인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